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워낙 또 지금 인터뷰를 준비하고 또 취재를 했던 기자가 할 얘기가 많다고 해서요. 바로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. 바쁘셨죠? 어제 뭐 밤늦게까지 김포공항에서 아주 고생했습니다. 예. 롯데 얘기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고 사실 이게 정말 실사판인지 드라마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사건이 지난 24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. 예.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쭉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. 그러니까 참 돈과 권력, 명예 앞에서 참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많이 나오는데요. 다른 이제 대기업 그룹들도 이런 거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? 이제 롯데에서도 이게 터졌습니다. 뭐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일단 그 상당수 언론에서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장남 신동주의 쿠데타, 장남의 반란, 뭐 형제의 난, 왕자의 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정보 접근에 제한이 많습니다.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. 그리고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알려지는 대부분의 정보가 이미 신동빈 회장이 장악을 하고 있는 한국 롯데그룹을 통해서 알려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정보가 좀 편향될 여지는 있다. 그럴 수 있겠네요.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현재까지 그 정리된 상황을 좀 한번 알려드리면요. 이틀 전이었습니다. 27일에 장남 신동주 부회장이 올해 94세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을 모시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. 아시겠지만 그 신동주 부회장은 이미 롯데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인물입니다. 아버지가 경영권을 동생한테 다 물려주고 이전에 그랬었죠. 그렇죠. 그리고 본인은 여기서 다 줄줄이 임원에서 이제 퇴직을 시켜놨는데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아버지를 이제 다시 일본으로 모셔가서 원상복귀를 시도를 했던 거죠. 그리고 여기에는 이복 누나인 그 신영자 롯데 삼동복지재단 이사장도 함께 했고요. 그래서 뭐 이제 장남의 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. 이 사실을 그 알아차린 그 신동빈 현 롯데그룹 회장이 바로 하루 만에 이거를 그 롯데홀딩스의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서 하루 전에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무효다.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.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한테 이제 경영권을 승계해 준 아버지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도록 합니다. 이사회를 열어서요. 또 첫 번째 그러니까 드라마잖아요. 처음에 와서 신격호 총괄 회장이 갑자기 그냥 리스트 들고 누구 해임 얘기를 한 거고 다음 날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를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롯데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아무래도 지금 많이 심신이 쇠약해져 있는 90대 그 좀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 신격호 총괄회장의 그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서 경영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분을 이용하려고 한다. 그래서 그런 재발을 좀 막기 위한 조치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한 것이다.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모양새는 추대라고는 하는데 결국엔 뭐 실상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경영권을 승계받은 차남이 아버지를 강제로 퇴임시킨 거는 분명합니다. 그래서 결국 뭐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. 그렇네요. 롯데 측에서도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얘기하면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뭐 해석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지금 하잖아요. 롯데가 그렇습니다. 지금이 딱 약간 그런 것 같고 뭐 단어들도 거사니 뭐 쿠데타니 왕자의 난이니 뭐 얘기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오바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어쨌거나 롯데 안에서는 그리고 김포공항과 한국과 일본의 몇몇 지역에서는 정말 굉장히 핫했으니까요.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신격호 회장이 그러니까 또 24시간 안에 비행기를 2번을 탔습니다. 일본 한 번 갔다 오고 다시 어젯밤에 또 귀국을 했잖아요. 현장에 갔다 오셨나요? 일단은 영상부터 보여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. 어젯밤 10시쯤에 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일본에서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요. 한번 좀 보시죠. 상황이 어땠는지. 아수라장이라고 들었습니다. 일본 롯데는 신경질 회장이 그런 건가요? 죄송합니다. 지금 취재진에 맡겨서 신격호 회장은 뭐 보이지도 않는 상황인데 지금 근데 원래 프레스 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어느 정도 뭐 지켜지는 암묵적인 룰도 있을 건데 왜 저런 사단이 나는 건가요? 저 과정에서 제 목소리도 좀 들어갔는데요. 기자들이 협조할 테니까 정리하고 합시다. 계속 저도 이렇게 외쳤어요. 그런데 사실 롯데그룹에서는 정리를 해주고
포토라인을 쳐주고 협조를 해줄 의사가 애초에 1%도 없었습니다. 아하.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. 사실 어제 신격호 회장이 들어와서 예. 두 아들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라도 입에 올리거나 네. 아니면 그러면 이제 어디 편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. 그럼 그렇죠. 사태가 커집니다. 네네. 그리고 굳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언변이 공개가 돼서 뭔가 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다라는 게 알려지면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치명타인 거죠. 그럴 수 있네요. 앞으로 있네요.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. 롯데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그림이 바로 저겁니다. 모두 다 방해를 하고 94세 총괄 회장님의 입을 막는 것. 예.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것. 결과적으로 지금 그림은 상당히 좀 난장판이 됐습니다만 예.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승리했다. 기자들한테 롯데그룹이 승리했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. 뭐 일단, 계획대로는 된 것 같습니다. 가까이서 신격호 회장을 좀 봤는데 상당히 좀 쇠약해져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휠체어에서 타서 뭐 자동차로 이동하는데도 상당히 좀 힘이 들어했고 예. 옮겨 타는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뭐 롯데그룹 관계자들 이야기하기에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질의응답하는 수준은 좀 많이 힘들 것이다. 불가능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앞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롯데그룹은 그 경호원들을 대거 동원을 해서 아예 신격호 회장에게 취재진이 접근하는 것부터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. 신격호 총괄회장이 올해 94입니다. 역시 예, 좀 22년생. 네, 굉장히 좀 연로하시기 때문에 물론 건강 상태나 전체적으로 좀 판단력에 대해서도 약간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잔인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격호 회장 측에서 교통 정리는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뭐 갑자기 이쪽 편에 들었다가 이쪽 편에 들었다가 하다 보니까 또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도대체 지금 의중이 뭐냐? 과연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있긴 한 거냐? 이런 의혹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건데요. 네. 일단 저도 그게 참 궁금한데 알 수가 없습니다. 앞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롯데 측은 이제 총괄회장의 접근을 원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. 만약에 신 총괄회장이 분명한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을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또 커질 수가 있습니다. 예. 형제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 뭐 사전에 좀 유언장이라도 미리 공증을 받아놓는 사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예. 좀 형제간의 예. 분쟁을 좀 그 염두에 두고 네. 그런데 롯데그룹 측에서도 알 수가 없다, 확인할 수가 없다, 미리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른다 이런 입장이고요. 신격호 총괄회장이 뭐 아시다시피 장남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놓고 불과 반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겠다. 본인이 일본까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. 그리고 또 27일에는 본인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들을 무더기로 해임하겠다 예. 발표한 직후에 자기가 해임한 스쿠다 사장한테 잘 부탁하네, 잘 부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약간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. 예. 어제는 뭐 취재진들 질문에 당연히 답을 못한 건 물론이고 그리고 기자를 좀 수행원으로 착각을 했는지 기자들의 팔을 잡고 좀 부축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도 좀 그래요. 있었습니다. 예. 어느 정도 이거는 뭐 개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안색이나 표정만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역시 예. 지금이 어떤 경영 일선에서 큰 활약을 하기에는 약간의 좀 그렇죠. 무리가 있는 건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참 지금까지의 경영 스타일이랄지 아니면 또 개인의 어떤 자부심이나 또 개인 성격도 있을 것 같고요. 지금까지 예. 사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흔이 되도록 일선에서 정말 그룹을 전체 총 경영하지 않았습니까?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.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하면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셔틀 경영으로 예, 상당히 그렇죠. 유명한데 네. 그것만큼이나 유명한 게 카리스마 경영입니다. 그 하나 그 일과 그 뭐 일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. 뭐 롯데는 그 롯데월드 타워 123층짜리 올리고 있는 거 유명하잖아요. 그런데 그럼요. 이거를 몇 년 전에 신동빈 회장이 123층까지 올리는 건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. 차라리 60층짜리 2개를 짓는 게 더 낫겠습니다. 정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아주 크게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. 그래서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같은 얘기도 꺼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. 일단 그 한국은 차남 그리고 일본 사업은 장남에게 맡겨놓기는 했었습니다. 그런데 총괄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총괄을 말 그대로 해왔었고 예. 그러니까 90이 넘도록 경영권 소유권 이걸 제대로 교통정리를 해주지 못해서
이번 형제의 난을 또 어떻게 보면 총괄 회장이 불러온 것 아니냐, 예. 발단을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다른 대기업 그룹들은 3세 경영에 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근데 여기는 이제 롯데그룹은 이순 60을 그 넘어서는 아들들이 이제 형제의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94세 신격호 총괄 회장이 있는 건데요. 네. 사실 뭐 이제 총괄 회장이 교통 정리를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원래 이제 과거 얘기니까요. 현재 구간에서 좀 정리가 가능한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면 네. 두 아들 간에 아무래도 지분율도 현재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막상막하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 가능할까요? 먼저 국내하고 일본 쪽 상황을 좀 나눠볼게요. 물론 예. 이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일본 쪽 계열사들이 한국 롯데 위에 있습니다.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고요. 일단 국내 롯데 계열사들 지분만 놓고 보면 신동빈, 신동주 두 사람의 지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.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. 롯데 쇼핑 그 아래로 좀 보시면 될 겁니다.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 13.46%, 롯데제과 5.34%, 롯데칠성 5.71% 등 갖고 있고요. 예.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13.45%, 롯데제과 3.96%, 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. 거의 비슷한 별 차이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 과거의 현대그룹처럼 형제들 사이에 계열 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분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요.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윗단에 있는 일본 쪽 그 지주사, 실질적인 지주사의 지분율입니다. 예. 대한민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은 실질적으로 호텔 롯데가 하고 있거든요. 근데 호텔 롯데를 지배한 건 그 위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, 또 그 위에 있는 광윤사라는 회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광윤사라는 지분은 공식적으로 지분율이 확인이 된 게 지난 2002년이 마지막인데요. 당시 광윤사가 부산은행 지분 그 대량 보유 보고서를 낼 때 확인된 바로는 중광무웅이라는 사람이 광윤사 지분 50%를 보유하는 걸로 나타납니다. 근데 예. 이 중광무웅, 시게미스 다케오 이분이 바로 신격호 총괄 회장의 이름입니다.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확인된 거는 광윤사라는 지분 그 50%를 신격호 회장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동민, 신동주 두 아들들이 29%씩 나눠 갖고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네. 확인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. 이게 국내에서도 뭐 증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없고요. 예. 그래서 이 광윤사의 지분, 신격호 총괄 회장의 지분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최대 쟁점이고 이게 롯데그룹 소유권, 지배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. 예, 이런 지분율 변화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기사를 참고하고 또 재밌게 또 댓글들도 많이 보니까 뭐 금호에 이어서 롯데까지 계속 형제의 난 현재의 난 하다 보니까 한 집안에 아들 둘 이상이 있으면 이런 사단이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. 정말 이런 좀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대물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. 과연 이게 앞으로 갈무리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남나요? 예,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. 왜냐면 롯데그룹이 지금 그 형제의 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. 사실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아버지 때에서도 있었거든요. 예. 그 신격호 총괄 회장 때에서도 형제 사이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우리가 그 농심 잘 알지 않습니까? 네. 농심과 롯데그룹이 사실은 그 한 몸이었거든요. 그 신격호 총괄 회장의 형제는 5남 5녀인데 그 신총괄 회장이 첫째고요. 2남이 신철호 전 롯데 사장, 3남이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, 4남이 신선호 일본 산사슬 식품 사장, 5남이 신준호 푸르밀 회장입니다. 그런데 먼저 신춘호 농심 회장과는 과거에 신격호 회장이 하지 말라는 그 좀 라면 사업을 네. 신춘호 회장이 시작을 한 거죠. 예. 그걸 이제 신격호 회장이 많이 반대를 했었고 결국에는 농심이 이제 라면 사업 해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그때부터 멀어져서 지금도 집안 뭐 제사 때도 아예 얼굴도 안 보는 사이라고 하고요. 네. 또 하나가 과거에 그 바로 아래 동생인 신철호 전 롯데 사장은 과거 형님과 동생의 그 서류와 도장을 아예 위조해서 예. 과거 주식회사 롯데의 경영권을 가져가려다가 적발이 돼서 네. 구속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그 땅을 이제 동생들 이름으로 좀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것을 그 신준호 현 그 푸르밀 회장이 과거에 몇 개의 땅을 자신 소유라고 주장했다가 네. 형과 같이 법적 분쟁을 겪었거든요. 그래서 네. 결국엔 이제 신격호 회장이 이겼습니다만 동생의 그 용서를 비는 것도 받아주지 않았다. 네. 이런 일화도 유명합니다. 예. 예. 참 듣다 보면
굉장히 이상적인 결론이 나는 것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롯데그룹 정말 어쩌다가 이런 사단이 났는지 뭐 파헤쳐 보면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과연 이 두 형제 간의 또 지분율 구조나 앞으로의 또 문제가 어떻게 갈무리가 될지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 키를 쥐고 있는 신격호 총괄 회장 과연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음 행선지가 어떻게 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이대호 기자 통해서 계속해서 이 소식은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대호 기자와 함께 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